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무언가를 들어 올릴 때도, 문득 거울을 볼 때도 세월은 정직하게 자신의 흔적을 남겨놓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몸의 변화가 아니라 어쩌면 마음의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조선 후기를 살다 간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긴 세월을 보내야 했던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마흔이 채 되기 전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졌고 78년이라는 긴 시간을 강진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세상은 그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는 결국 고향 마제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며 글을 썼습니다. 그런 그가 말년에 쓴 글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인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특히 나이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들을 그는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아마도 그 자신이 그 모든 것을 겪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다고. 몸이 불편해지는 것보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더 두렵다고. 그리고 그 굳어진 마음이 결국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스스로를 갉아먹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이 가장 먼저 경계했던 것은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그 역시 수없이 많은 후회를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조금만 덜 나섰더라면, 혹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그를 따라다녔을 겁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그 긴 시간,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했던 아버지로서의 빈자리, 아내에게 제대로 된 남편이 되어주지 못했던 미안함,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 쌓여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후회라는 것이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후회에 매달릴수록 지금 이 순간마저 놓쳐버린다는 것을. 유배지에서 그가 쓴 수많은 편지를 보면 그는 과거를 원망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 그것이 그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마음은 점점 더 과거에 갇혀버립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후회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은 시간마저 후회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두 번째로 경계했던 것은 사람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기를, 더 자주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옛 친구들이 먼저 안부를 물어주기를,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함이 생기고 서운함은 곧 원망으로 변합니다. 정약용 역시 그런 마음을 경험했을 겁니다. 유배지에서 그토록 가족을 그리워했고 친구들을 그리워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권력을 잃은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뜸해집니다. 그는 그것을 견뎌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나를 잊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자신의 일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는 순간 그 원망은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것. 정약용은 말년에 쓴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고.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모두가 자신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러니 누군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것을 그 사람의 잘못으로만 돌리지 말고 어쩌면 내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외로움만 더 커질 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경계한 것은 고집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고집하게 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옳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변합니다. 젊은 세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다른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약용은 실학자였습니다. 실학이라는 것은 본래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는 평생 낡은 것을 비판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생각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젊은이들의 생각이 때로는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물론 경험에서 나온 지혜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고집으로 변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지혜가 아니게 됩니다. 정약용은 말년까지도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 했습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온 인생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존중할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노년에 필요한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정약용은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가 경계한 것은 외로움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태도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외로워집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몸이 불편해지면서 밖으로 나가는 일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감추고 괜찮은 척하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문을 닫아버리면 정말로 혼자가 되어버립니다. 정약용은 유배 기간 동안 극심한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외로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편지에 자신의 외로움을 솔직하게 썼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오히려 진솔한 관계를 만드는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외롭다는 것을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혼자 견디려고만 하면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결국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성처럼 되어버립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년까지도 사람들과 소통하려 했고 자신의 마음을 열어두려 애썼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가장 경계했던 것은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이라는 말이 입에 붙습니다. 이제는 늙었으니까,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는 쓸모가 없으니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선을 긋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을 보십시오. 그는 60이 넘어서 유배에서 돌아왔고 65에 목민심서를 완성했으며 70이 넘어서도 금음신서를 비롯한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믿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년에 한 일은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식을 정리하고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들이 모여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리하고 돌아보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쓸모없다는 생각은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일 뿐입니다.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나무가 가을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고. 잎은 떨어지지만 그 뿌리는 더 깊어지고 그 나무는 더욱 단단해진다고. 노년이라는 계절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나름의 깊이와 아름다움이 있다고 말입니다. 후회를 내려놓고 원망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외로움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약용이 말년에 깨달은 지혜였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역시 평생 이것들과 싸워야 했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노력했고 그 노력이 그를 더욱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온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정약용이 그랬듯이 남은 시간은 비워내고 정리하며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